대반을 좀 떠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본 적 있는 디자인 에클로그. 일본의 남성 뜨개 작가 토시유키 시마다님의 작품인데요. 저 역시 그림 같은 디자인에 반해 홀린 듯이 책과 패키지를 구하게 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함대에 참여하게 되어 바로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2월부터 본격적인 대반을 뜨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인 일이지만 지인의 장례식을 갔다가 좀 침울한 마음이 생각보다 오래 갔었어요.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에 바늘을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스와치를 먼저 내보았어요. 이 작가가 엄청난 쫀손으로 유명하신데 저는 오차범위 1.5cm 이내였고 사진만 봤을 때 원작 사이즈가 제 체구에는 좀 작아 보여서 큰 수정 없이 그대로 진행해 주었어요. 이 작품은 별실코로 시작해서 바텀업으로 올라가는데 처음에 분홍실로 잡아서 사이즈를 재보니 너무 커질 것 같아서 다시 잡으면서 일부러 쫀쫀하게 잡았어요. 코가 300코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것도 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에클로그는 만들면서 프루시오를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악명 높은 코스와 얇은 실, 바늘 사이즈를 자랑하는데 저 역시 프루시오를 3번 하게 되었어요. 그 많은 코드를 푸르는 거에 지쳐서 아예 그러면 이참에 가디건으로 바꿔볼까 생각했고 사실 한 번도 가디건을 안 떠봐서 계속 망설여졌지만 그 생각은 끝내 현실이 되었답니다. 인스타에서 찾아봤는데 한나쌤이라는 분이 정말 예쁘게 가디건을 뜨셨더라고요. 그 작품을 롤모델 삼아서 저도 스티커를 추가로 넣어서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가디건으로 변경하려면 나무 배색을 살짝 바꿔야겠더라고요. 영상에는 없지만 저는 도안을 보면서 픽셀 단위로 컴퓨터에서 직접 그려가면서 나중에 단추 밴드를 감안하여 변경해 주었습니다. 나무가 생겼어요. 와. 짜잔. 이건 저의 첫 대바늘집이에요. 마이 리틀 레이디라는 곳에서 구매했답니다. 레트로하고 예쁘죠? 대바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조금씩 늘어가는 바늘들을 보관할 주머니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넣어서 두고 다니니까 잃어버릴 걱정도 없고 대만족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나무 심기가 지나간 후에는 바늘을 바꿔 길고 긴 무한 메리어스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기부터가 진짜 인내의 시간인 것 같아요. 장력 조절도 엄청 신경 쓰이고 반복 작업에 손이 피로해지기 쉬운 구간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메리칸과 컨티넨탈로 바꿔가며 떠주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이 좀 더 일정하게 떠지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아메리칸으로 떠주었어요. 지금 보면은 몸통 부분 평단은 다 완성을 한 상태고요. 정말 기나긴 무한 메리아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든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떠도 실이 너무 얇아가지고 잘하는 게 잘 보이지 않아서 중간 과정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하루에 10단씩 무조건 뜨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 이제 퇴근하고 가서 10단은 무조건 뜨고 뭐 한 이 정도씩 이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약 2주 반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이 나무 부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오돌토돌하고 너무 장력도 별로고 이래서 3번 푸르고 이제 겨우겨우 해서 어떻게든 조금 가지런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풀으면서 처음에는 스웨터로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가디건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일단은 스티커 7코로 떠보는 중이에요. 사실 가디건을 한 번도 안 떠봤는데 이거 전에 하려던 도안이 가디건이었어서 그걸 보고 이제 참고를 해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소매 부분은 상대적으로 빨리 자라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소매 역시 벼실코를 잡고 올라가면서 코늘림을 해줘요. 좀 헷갈리기 쉬워서 일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단수 계산을 확실히 해야 해요. 저는 중간에 멍 때리고 뜨다가 한 부분에서 원래보다 4단을 더 떠버린 거예요. 다행히 반대쪽 소매 시작하기 전이라 마킹해 두었다가 반대쪽도 똑같이 더 떠주었어요. 제가 팔이 좀 긴 편이라 뭐 그래도 상관없겠지 싶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팁이랄까요? 책 안에는 차트 도안이 있는데 그걸 저는 복사해서 색칠해가면서 코늘림 코줄임을 했어요. 특히 요크 들어가기 전에 소매와 몸통 부분에 신경 써야 하는 코줄임이 있습니다. 소매는 고무단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고무단 시작할 때 코줄임이 있는데 그거 한번 신경 쓰고 나면 나머지는 계속 반복 작업이에요. 두 번째 소매까지 하다 보면 주구장창 초록색만 봐서 질릴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에클로그 스와치를 앞에 두고 떴어요. 언젠가 저 하늘이 꼭 나타나겠지 이러면서요. 짜잔! 이렇게 소매도 완성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요. 바로 연결을 해줘야 한다는 불안감과 코를 다시 예쁘게 주어야 한다는 귀찮음 때문이죠. 몸통과 소매에 스팀을 한번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괜히 연결을 바로 하지 못하고 애꿎은 피스만 들었다 놨다 대봤다 떼봤다 했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처음에 차트를 보고 이해해보려고 했을 때는 몸통에서 코막음을 하지 않고 심코에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겨드랑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코막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크 형식 스웨터를 안 떠봐서 잘 모르겠는데 작가님이 제도를 꼼꼼하게 해서 좀 특이한 바텀업 요크뜨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다시 나무를 심으면서 요크를 시작하게 되겠죠? 이쯤 되니까 빨리 나무 심기가 다시 하고 싶었어요. 드디어 몸통과 소매를 이어주었고요. 여기까지 온 내 자신 칭찬한다 이런 기분이었어요. 그만큼 정말 오래 걸렸어요. 겨드랑이는 특히 꼼꼼하게 코바늘로 빼뜨기 하면서 이어주었습니다. 조금 울퉁불퉁하지만 이 정도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좀 옷 같은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죠? 그래도 너무 헐거워 보여서 입어보지는 않았어요. 마지막 나무 심기도 시작했습니다. 무매 구간에서 빠져나오니까 이건 좀 할만하더라고요. 새로 추가된 파란색 바탕실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고기를 왜 찍어? 밴딩 바일라. 응. 내가 바로 털어냈네.
포도야. 예쁘게 하네. 박수홍도 이쁜데. 이건 엄마가 했어. 아 그렇구나. 역시 엄마께 모양이 예뻐. 장판도 잘 마시네. 엄마 노예 60년이야. 소연아 너 반지 하나 널려야 되겠다. 여보. 박스방은 그대로인데. 에. 반지는 1리얼은 만두도 안 빚으면서 일부러 사람을 빚네. 구정이 지나고 새날리기에 도입했어요. 이 부분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중 하나였는데요. 배색도 신경 쓰면서 뒤에 새를 그리는 흰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위아랫단과 안 겹치게 걸어야 하거든요. 앞뒤로 보면서 장력 조절도 하면서 떠야 했어요. 멀티태스킹 끝판왕 구간이었습니다. 패턴이 불규칙한 데다가 가디건이라 스티커에 안 겹치게 새의 위치도 조금 옮겨주었거든요. 그래서 복사한 페이지에서 임의로 그려가면서 수정해 주었습니다. 눈이 정말 빠질 것 같았어요. 실수해서 짤막한 프루시오도 거짓말 안 하고 한 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여기 역시 색칠하거나 마킹해 가면서 뜨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밑에 고무단을 할 차례예요. 처음에 했던 별실코를 푸는 것도 정말 일이었어요. 그래서 면실로 하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저는 괜히 올실로 해봤다가 서로 엉겨붙어서 고생 좀 했습니다. 고무단은 기장이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순서를 마지막으로 했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짧은 게 예쁜 것 같아서 원작에서 제시하는 길이보다는 몇 단 줄였습니다. 고무단까지 마치고 대망의 스티커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르기 전에 스티커 보강하는 콜을 떠주었어요. 가운데를 찾아서 오른쪽 왼쪽으로 마감을 해주는 콜을 2줄 넣어주었고요.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흐린 눈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새날리기 하면서 디자인도 조금 옮기고 콜을 줄여가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버튼밴드 달면 안 보이니까 괜찮았어요. 자르기 전에는 혹시 몰라서 재봉틀도 활용을 했어요. 제가 뜨개 전에는 소잉을 조금 했었거든요. 뭐든지 배워두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티커를 자르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영상을 보고 했지만 막상 실제로 하려니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도 해보니까 나름 재미있어서 쓱쓱 잘라주었습니다. 이렇게 실이 얇고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편물은 절삭력이 좋고 작은 가위로 자르는 게 편하겠더라고요. 스티커를 가른 후에는 버튼밴드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디건이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더블 니팅이 처음인데 전에 사둔 가디건 도안이랑 유튜브를 엄청 찾아가면서 공부해서 떴어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는데 뜨는 방법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리고 나무 패턴이 이어지는 부분이 가슴과 배 두 군데 있었는데 더블 니팅 배색은 정말 헷갈렸습니다. 이렇게 단추도 돼가면서 위치를 잡고 단추 구멍을 만들어 주었어요. 뜰 때 단추 구멍 크기를 계산하기보다는 단추를 직접 넣어가 보면서 떴습니다. 목밴드는 한 코 구무뜨기로 길게 뜬 후 접어서 겹단을 만드는 방법이었는데 더블 니팅에 이어 저한테는 새로운 방식이었어요. 그동안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떠보니까 제가 사 입었던 니트 가디건의 목밴드의 그 도톰한 느낌은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밴드 시작 부분과 코바늘로 이어주었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어요. 목밴드까지 하고 나서는 손세탁으로 블로킹을 해주었고요. 생각보다 염료가 물에 우러나오진 않았어요. 실이 좀 까슬까슬한 편이라 섬유유연제도 마무리하면서 사용했습니다. 단추 다는 것은 뜨는 거에 비해 금방 진행되었어요. 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시작부터 완성까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배운 것도 너무나 많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2026년을 앱글로그와 시작했는데요. 영상 올리는 시점이 아직 서늘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봄이라 잘 입고 다니고 있고 만나는 분들마다 예쁘다고 해주셔서 매우 뿌듯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옷을 뜨고 촬영도 병행하면서 뜨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뜨개 영상 만들어서 올려볼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